친구들 안녕. 오늘 읽어볼 책은 남다른 내 동생이에요. 글 마리엘렌 델발, 그림 수잔 발리, 와글와글 읽기 책. 등장인물. 두두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아기처럼 행동을 한다. 릴리는 아기처럼 행동하는 동생 두두가 늘 걱정되어 슬프다. 열심히 도우면 두두도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 릴리는 행복한 토끼예요. 아빠와 엄마, 오빠와 언니가 있으니까요. 오빠 이름은 릭이고 언니 이름은 루시예요. 그리고 남동생도 있어요. 남동생의 이름은 두두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릴리는 조금 덜 행복한 토끼예요. 릴리는 동생 두두가 늘 걱정되어 짜증나고 슬펐기 때문이지요. 두두는 다른 토끼들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두두는 귀여워요. 아기였을 땐 더 귀여웠답니다. 시간이 흘러 두두는 자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기 토끼 같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릴리는 두두의 그런 모습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두두에게 말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두두야, 따라해봐. 이건 아주 쉬운 거야. 자, 엄마, 아빠, 릴리. 그런데 두두는 이상한 소리만 했어요. 맘마, 빠빠리. 릴리는 화가 났어요. 친구인 오소리 마르고의 남동생은 두두보다 훨씬 어린데도 또박또박 말을 잘했기 때문이지요. 릴리가 화를 내며 두두를 노려보아도 두두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고 입을 쭉 내밀어 릴리에게 어리광을 부렸어요. 두두는 얼굴을 이상하게 찡그리기도 하고 도마뱀처럼 눈을 가늘게 뜨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귀를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 혀를 내밀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어요. 릴리는 두두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느 날 여우 위고, 들쥐 피에르, 두더지 자보와 오소리 마르고가 두두를 가운데에 놓고 빙빙 돌면서 짓궂은 노래를 부르며 두두를 마구 놀렸어요. 우우, 두두는 바보. 아무것도 몰라. 우우, 두두는 바보래요. 릴리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야. 당장 그만둬. 릴리는 두두를 데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두두는 싱글벙글 웃었어요. 두두는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두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맞긴 맞는 말이네요. 오빠 릭과 언니 루시는 두두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언니 오빠는 툭하면 친구들과 자전거 타러 나가거나 숙제할 게 있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도 않았지요. 사실 릴리도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하며 뛰노는 걸 좋아하고 또 방구석에 틀어박혀 조용히 책 읽는 것도 참 좋아해요. 그러나 릴리는 자꾸만 두두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답니다. 릴리는 두두가 하루하루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랐으니까요. 릴리는 두두를 대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에도 무척 화가 났어요. 두두가 옷에 음식을 잔뜩 흘리며 밥을 먹으면 엄마는 그저 한숨을 쉬며 아무 말 없이 옷을 닦아주었어요. 두두가 옷을 입은 채로 양탄자에 오줌을 싸면 아빠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바지를 갈아입혔어요. 하루는 참다 못한 릴리가 엄마 아빠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아빠는 왜 두두를 그냥 내버려 두죠? 왜 두두를 야단치지 않고 왜 두두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나요? 두두가 평생 아기 토끼로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엄마는 릴리를 껴안고 달랬어요. 릴리야, 두두는 다른 토끼들처럼 될 순 없을 거야. 전에도 말했듯이 두두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있었단다. 염색체 이상이라는 병인데 그 병은 고칠 수 없대. 릴리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릴리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우리 모두 참을성 있게 두두를 가르치면 두두가 말도 할 수 있고 오줌 똥도 가릴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옷도 혼자서 입고 노래도 부르고 식탁에 그릇도 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많이 힘들겠지만 두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진 모두 두두가 어리고 귀엽다고 너무 눈 감아 주었잖아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릴리, 엄마도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두두를 도와줄 분들을 찾아보자꾸나. 두두의 생활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아침마다 아빠는 두두를 까치 아줌마에게 데려가 두두가 말을 배우도록 했어요. 까치 아줌마는 두두에게 입과 혀를 놀리는 법을 가르쳤고 아줌마의 발음에 귀를 기울이게 했으며 똑같은 발음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해보게 했어요. 두두의 발음은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마르고의 동생만큼 잘하지는 못해도 음맘마 빠빠리리 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릴리 같은 말을 거의 정확하게 하게 되었답니다. 두두는 무척 기뻐했어요. 오후가 되면 엄마는 두두를 다람쥐 아저씨에게 데리고 가서 체조를 시켰어요. 두두는 발로 땅을 구르고 귀를 쫑긋 세우는 방법, 다리를 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두두의 움직임이 아주 조금씩 나아졌어요. 아직은 마르고의 동생처럼 깡충깡충 뛰지는 못해도 달팽이처럼 축 늘어져 있진 않았으니까요. 두두도 무척 기뻐했어요. 그러나 때때로 두두는 무척 피곤해했어요.
그런 날이면 두두는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 골아떨어지거나 막무가내로 울거나 화를 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리고 잘 자라고 뽀뽀를 하는 엄마, 아빠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릴리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두두는 너무나 피곤한지 또다시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두두는 갑자기 수풀을 엎고 혀를 길게 내밀다가 귀를 축 내리기도 하고 양탄자에 오줌을 갈기더니 아기처럼 말을 했어요. 맘마 빠빠리리. 아빠는 소리를 버럭 질렀고 엄마는 소리내어 울었으며 오빠 리과, 언니 루시는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릴리도 너무나 지긋지긋하여 집을 뛰쳐나와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밤이 되었어요. 나뭇가지들이 땅 위에 커다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릴리는 겁나지 않았어요. 두두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겁이 날 틈도 없었지요. 릴리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있는 이끼 위에 앉았어요.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올빼미 아저씨가 날아와 릴리 앞에 있는 그루터기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올빼미 아저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릴리야, 너 걱정이 아주 많구나. 알아. 네가 말을 안 해도 네 동생 두두 때문에 그런 거지. 두두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구나. 좋아. 하지만 넌 두두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순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단다. 올빼미 아저씨가 계속 말했어요. 옛날에 들쥐 부부가 살았는데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집을 짓게 되었지. 그런데 바람 때문에 집이 약간 기울어졌단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커다란 말뚝으로 집을 떠받쳤어. 창문도 비스듬히 기울어졌는데 커튼을 예쁘게 쳐서 그리 흉하진 않았단다. 들쥐 부부는 자신들의 집이 기울어졌지만 힘을 합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무척 사랑했단다. 집이 기울어진 건 바람 때문이지 그 집의 잘못은 아니잖니? 네 동생 두두도 바로 그 집과 같아. 두두도 뭔가 비스듬하고 부족하지만 그게 그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니? 우리는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도와주면서 그 아이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한단다. 릴리는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잘 알았어요, 올빼미 아저씨. 릴리는 행복했어요. 엄마와 아빠, 오빠와 언니가 있고 게다가 남동생 두두도 있잖아요. 뭐랄까 약간 비스듬하긴 해도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두는 매일 나아지고 있답니다. 때로는 릴리의 친구들이 두두를 둘러싸고 빙빙 돌면서
두두를 놀리기도 했어요. 우, 조그만 토끼 두두는 바보, 두두는 바보, 아무것도 모르는 두두는 바보래요. 그럴 때면 두두는 웃으면서 언니 오빠들에게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커다란 바보, 커다란 바보들아. 그래요. 두두는 이제 거의 정확히 발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두는 머잖아 학교에도 가게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